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힘센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도 헌법 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헌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의 중대 사안을 위반했다고 하면 탄핵당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대통령 개인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충성한 존재입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오면 공무원들은 그 명령 수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만약 따랐다가는 같이 처벌받습니다. 부당한 명령, 즉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권력이 한동안 감싸줄 수 있지만은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헌법이 나타납니다. 헌법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을 괴롭히느냐, 안보를 해쳤느냐, 애국자를 탄압을 했느냐,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언젠가는 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한 10개월 동안의 이 정책을 헌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면은 과연 헌법을 준수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서도 또 헌법 준수란 이야기 나옵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이것은 국가 보위 책무입니다. 플러스 헌법을 수호할 책무, 그리고 평화적 통일에 성실하게 노력할 책무, 이것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탄핵 소추 재판 결정문에서 이 대통령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책무가 뭐냐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명시했는데 이것은 다른 재판에서도 계속 앞으로 인용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 국가 원리가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 원칙인 법치 국가 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리고 69조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약속이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 보위의 의무를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이 핵무장을 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와 계속성을 파괴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핵 대피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핵미사일 방어 시설,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회적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핵무장은 적 앞에서 국민들 무장 해제시켜 놓은 모습입니다. 이는 헌법 66조의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의무, 그리고 69조의 국가 보위 선서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 다음,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이란 것은 뭐냐?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을 수호하려면 대통령은 첫째,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인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즉 1948년 총선으로 출범한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따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점, 유엔 총회가 그런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한 점, 이것이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정통성과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진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와 헌법이 가진 정통성의 기반인 민주적 정당성, 즉 공정한 선거로 출범한 입헌 국가라는 점까지 부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 부정입니다. 이는 헌법이 부과한 대통령의 책무, 특히 66조의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다, 사생아다, 생일이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한다면 국가의 계속성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에 유엔 총회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고 조작한 학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역사 조작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역사 조작도 대한민국의 뿌리를 뒤집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역사 조작을 한 학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반헌법적 민중사관적 관점에서 써진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개혁해가지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사실을 명기한 새 교과서를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헌법이 대통령한테 명령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해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버렸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의무, 이것을 흔히 국가 보위 의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과연 지키고 있느냐? 중국에 대한 이른바 삼불 약속,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한 약속은 안보 주권을 타국에 양도해가지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존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로 대체한 것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계속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는데 국방부와 국정원이 자위적으로 대응한 행위, 방공사이버 활동, 댓글 쓰는 것, 이것을 마치 범죄로 몰아가는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사실상 해산하는 모양의 기구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독립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을 과연 지킬 생각이 있느냐? 본질적인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따져봐야 할 대목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졌는데 그 헌법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헌법 수호의 핵심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의미합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뭐냐? 그리고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뭐냐에 대해서 1990년 4월 20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합헌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 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다. 이 다소 문제가 깁니다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해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반국가단체 1인 독재, 일당 독재 편에 들어서 가지고 의회, 복수정당, 선거제도, 사유재산, 시장경제,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을 편들면은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행동이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법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법을 어떻게.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을 과연 헌법의 적으로 보느냐, 공산주의를 적으로 보느냐, 악으로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것은 대통령이 그런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산주의를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든지, 악으로 보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친구로 생각한다든지, 미국보다 더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든지, 그런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을 잡고 통일하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모든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한다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서 확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어떤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법을 집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은 국민 주권의 원칙에 의해서 양심과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입니다. 즉 어떤 사람도 법 앞에서 편파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법을 누구한테 유리하게, 누구한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런 국민주권적 법 집행의 원리가 민중주권의 계급적 법 집행 원리로 바뀌고 있다는 여러 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중에 해당하는 또는 사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민중이든 사람이든 노동자, 촛불 시위자, 좌파를 반공자유투사나 기업인보다 더 우대하는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 계급에겐 법을 호의적으로 적용하고 자유진영 인사들에겐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은 개인의 인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0개월의 구속수사와 재판이 증명하듯이 정적에 대하여서는 이 인권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 분위기를 강조하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근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을 예사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원장 인사에서 드러난 이런 이념적 편파성은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운동장 비슷하게 됐습니다. 복수정장 제도도 앞으로 검찰이나 국세청이 야당 탄압에 개입하면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언론 자유도 지금 KBS, MBC 장악 과정에서 그 권력에 의한 장악, 공유병을 앞세운, 국가기관을 앞세운 권력에 의한 언론 장악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법 집행 원리는 국민 주권이 아니라 국민을 민중이라 사람으로 대체한 계급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위반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사 행정부가 이 법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법률을 폐지시키기 전까지는 그것까지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특히 법적 근거가 모호한 민간인들을 무슨 TF를 각 부서마다 만들어가지고 지나간 정책을 점검한다면서 비밀도 뒤져보고 해가지고 사실상 수사를 지시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의 표현대로라면은 혁명위원회처럼 행동하고 있는 민간인이 정부를 좌지우지하는데, 그것도 아주 편파적으로 말하자면은 우파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의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갑자기 백지화한다 하는 일방적 선언을 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짓고 있는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가동 중단시켜가지고 1,000억 원 정도의 국가 손실을 보게 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그러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일종의 불문법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수도를 서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헌법 정신에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1948년 건국이 대한민국의 생일이라는 점도 헌법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침했다.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진 수많은 법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6.25를 북한군이 일으켰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은 헌법 정신에 포함된 헌법 조문과 같은 비록 명시되지는 않았지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안정한 정전 체제와 동북아의 마지막 냉전 질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김일성의 남침이라고 명시해야 될 대목에서 내전이면서 국제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군의 남침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의 압도적 기습 공격을 받은 한국은 항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군과 국민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돌멩이와 막대기까지 들고 나와 총력적으로 저항하는 사이에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이 원군으로 도착을 해서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 6.25 전쟁입니다. 패망 직전에 몰린 김일성은 중공군의 불법 개입을 초대해가지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유엔은 그리하여 북한군의 남침 행위와 중공군의 개입 행위를 침략 행위라고 유엔이 결의를 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념을 따라야죠. 유엔이 침략이라고 했으면은 6.25를 침략 전쟁이라고 남침이라고 해야지 내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전과 국제전을 연결시키는 논리는 뭐냐면은 한국 내의 좌우 대결이 확대되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물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미국이 이런 국내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국제전으로 만들어가지고 통일을 못하게 했다. 공산 통일을 못하게 했다는 이런 논리를 설명할 때 내전과 국제전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규탄된 김일성의 남침과 모택동의 개입에 면죄부를 주려는 발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내전이란 말을 썼다. 이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상의 책무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려면 6.25 남침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위협 세력인 공산주의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악이고 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고 북한 정권의 6.25 남침 사실과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및 인권 탄압도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다가 언론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바 6.25 내전설에 맞추는 방향의 역사 왜곡임을 의심케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국가가 북한 정권의 남침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남침을 부정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헌법수호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존립 그리고 독립과 계속성을 보장해온 헌법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건물을 바치는 6개 기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 반공,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적 부정은 정당 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 위의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헌법 제66, 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조항 위반, 즉 국가 보위와 헌법 수호라는 2대 의무를 지금 위반하고 있다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잡는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좋게 되고 대한민국도 좋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소견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